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심평원 필기 합격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왕 여기까지 오신 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스터디원들 다 같이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심평원에 무엇을 내가 어필을 해야 될지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행정직 면접과 심사직 면접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심사직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심사직 분들 위주로 제가 한번 가이드를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올해 상반기에 다들 아시듯이 토론 면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심평원의 토론 면접이 어려운 주제가 나오면은 당황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평이한 주제들로 토론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한 점수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번 토론 면접도 물론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이 변별력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 이 감점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떨어뜨리기 위한 요소로 토론 면접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기업상에서의 토론은 뭔가 A와 B와 나눠서 찬반 토론 개념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면 옆에 있는 분이 또 의견을 내고 덧붙여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이 그러한 부분이 토론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조원끼리 토론을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결론 도출은 꼭 해라 이런 부분들이 대기실에서 공지도 될 겁니다. 어떤 게 나왔는지 보면 실제 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ESG 환경 보호를 위하여 심평원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며 덧붙이자면 이와 같은 부분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좋은 방안으로 나아가는 이런 팀 화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튀려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무난한 점수를 다들 받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뭐 팔로우십을 갖추기 위한 역량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냐 실제 PT로도 할 수 있고 토론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토론으로 지난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심사직이라고 해서 대부분 간호사라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했지만 그래도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심사직 부분도 상반기에 나왔던 것을 보면 이 효율적인 회의 방법, 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공기관의 친절도의 향상, 친절도의 정의, 뭐 이런 부분 왜 친절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랑 정말 무수하게 나오는 MZ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 해결 방안 이런 거 정말 많이 심평원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상에서의 어떤 직장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마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역시나 이 갈등을 방지하고 최대한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나만의 뭐 노하우 이런 부분을 뭐 얘기하셨고 뭐 소통 강화, 청렴, 조직 문화 다 대부분 평이한 주제입니다.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고 의사소통 능력과 논리성 이런 부분을 보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먼저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행정직 분들은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PT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심사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공 질문, 뭐 전공에 대한 어떤 PT 유형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공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다들 그 워크북에 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차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대형 병원이라든지 상대가치 점수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왔던 것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표기해놨으니까요. 한 번 정도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2021년, 2020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한번 쭉 훑어보시는 시간을 가지긴 해야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면접은 토론은 변별력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만점을 다들 받을 겁니다. 예전에 건보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PT에 대한 게 두 개의 질문이 만약에 이 심사직 분들은 나온다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답을 못하거나 심지어 두 개 다 답을 못한 경우도 합격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너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8대2 정도로 역량, 우리 경험과 심평원에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런 면접이 심평원입니다. 그래서 뭐 전공에 대한 부분을 너무 몰두해서 보지 마시고 보시긴 하되 지금은 역량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소재와 그리고 나의 어필하고자 하는 전문성과 이를 어떻게 심평원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우리 1주차에 하고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토론이 다들 걱정이다 하셔서 토론 백서 다들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토론 면접을 실제로도 진행을 같이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1주차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부터
해서 하나씩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영상을 배속해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이 경력 기술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력에서 무엇을 했는가, 심사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행정직분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가장 메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로 맡았던 주요 직무, 주요 업무 이런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간호사분들은 이 간호 파트가 나의 가장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간호의 질을 최대한 내 나름대로 우리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가 했던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파트를 가게 되면 고객이죠. 우리 환자분들의 입원 과정부터 퇴원 과정까지의 최대한 이런 번거로움과 불편함과 이런 점을 최대한 없애시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불편사항이 있지 않더라도 최대한 편의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어떻게든 개선하고자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셔야 심평원은 좋아합니다. 심평원은 이따가도 말씀을 또 드리긴 하겠지만 개선, 능률 향상, 그리고 창의성 발휘했던 나만의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더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맡았던 업무 내에서 주요 성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메인 소재로 뽑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나의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주요 성과를 내가 어떤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습득 역량에 대해서 얘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주요 성과라고 하는 부분은 수치의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소모품에 대한 어떤 낭비 이러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절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낙상 환자가 자꾸 일어난다 안 좋은 거죠. 이 부분을 역시나 줄였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내 스스로의 고객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런 부분도 나의 어필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주요 성과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플레인 건수를 주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였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시는 게 주요 성과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내가 어떤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사원으로 선정이 되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내 개인의 주요 성과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의 경력 기술서를 쭉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분이 있으실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먼저 나의 메인 조직 안에서의 나의 모든 이력은 쭉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 하셨던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라고 예시로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주요 성과, 이 수치의 변화를 만든 것 위주로 여러분들의 메인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수치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뭔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뭔가 시도를 하고 관찰을 하고 뭔가 계속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평원에게 가장 좋은 어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심사평가, 심사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평원 인턴을 했던 분들은 심사직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게 있다 하면 당연히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계약직, 기간제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진료비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진료 항목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 속에서의 내 맡았던 업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내가 맡았던 업무가 무엇이고 주요 성과가 어떤 형태로 있다. 법령에 대한 이해도로 진료비 시간이 어느 정도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이것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역시나 마찬가지 심사를 맡았다고 하면 심사 과정 속에서의 지연 현상 그리고 시간이 일정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가 했던 나만의 방식 이런 점들이 가장 심평원이 좋아한다.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제가 그동안에 많은 심평원 면접을 진행을 해보면서요. 너무나 퍼펙트한 분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심평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본다면 좀 이거는 좀 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임상 경력은 3년 이상 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10년 차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인턴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심사직 기준에서요. 그리고 기간제로 거의 실무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의료 분쟁위에서 실제 심평원과 이 의료기관상의 분쟁을 조정하셨던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분쟁, 이런 민원 의료 담당 이런 쪽으로 계속 역량을 강화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떨어집니다. 너무나 퍼펙트하고 나의 이력을 어느 정도 충분히 심평원에게 발휘하고자 정리하셔서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다소 좀 부족했지만 뭔가 심평원에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평가가 돼서 합격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제가 많은 기업을 면접을 하면서도 복불복이 가장 심한 그런 기관이 심평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심평원 아니면 큰일 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다른 곳에 가셔도 다 합격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심평원에 목매이지는 마셔라.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심평원에 정말 많은 분들을 행정직이며 그리고 심사직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너무 일이 많다고 또 튀어나오는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고 봐야 하시는 여러분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면접을 준비하십시오. 좀 편안하게
내가 준비한 거는 다 얘기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력 정리가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심평원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 또는 이런 지원 동기를 하실 때 자소서를 꼭 보는 경향이 좀 큽니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별로 보지 않는데 심평원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실제로 한 10,000바이트까지 간 적이 있죠. 이번이 최근 심평원 중에 가장 자소서 길이가 짧게 요구했던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이력을 통해서 쌓은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휘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게 될 질문은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상에서의 강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심평원에 오셔서 발휘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런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는지, 그리고 가서 그 부서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있는지 생각을 해봤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을 최대한 심평원 입장에서 발휘를 한다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라는 관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느냐, 나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탁월한 성과라고 표현해서까지 작성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성과를 만들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가치관 평가를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심평원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나의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을 꼭 강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화라고 항상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찾아왔다, 공익적인 관점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면접관의 궁금증 두 번째 자기소개 사항을 보면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상에서의 어떤 조직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 질문들입니다. 실수를 만회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재발 방지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안 했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안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뭔가 압박도 하기도 합니다. 워낙 짧은 면접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에피소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게 좋을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봅니다. 조직에서 내가 만들었던 가장 많은 변화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주요 성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나만의 성과, 조직 기여, 그리고 어떤 고객에 대한 편의 증진,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도성, 수치의 변화를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만들고자 나는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항상 이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심평원 면접에서 이 적절하게 어필하면 좋은 키워드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 분명히 면접관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뭔가 물을 겁니다. 개선을 했다, 그리고 효율화를 만들어냈다, 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했다, 최대한 이런 창의적으로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 나만의 방식, 요거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 얘기할지 가볍게 생각해 보셔라 해서 예시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또 드려보면 경험 경력 기술서를 한번 작성을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메인 에피소드는 요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나만의 에피소드가 나올 겁니다. 공동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 업무 계획을 세워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과 협업하여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나의 주도성, 그 과정에서 갈등과 그리고 주장이 달랐을 때 어떤 식으로 설득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우리 환자들에게 또 아니면 실제 고객에게 제공했던 서비스의 변화, 나만이 제공해 줄 수 있었던 서비스, 질적 향상 사례를 얘기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에피소드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일이 가장 바쁠 때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심평원 가서도 상당히 바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례 중에서 정말 업무량이 폭증했을 때, 정말 업무량이 너무 많았을 때 이런 업무량을 최대한 내 나름대로 2명 이상의 이런 인력 소모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나 스스로 2인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형태로 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해요, 일을 잘해요, 일을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합니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 일을 잘하는 나의 모습을 강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인력이 부족해도 최대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걸 다 강조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초반에 별도의 이런 인수인계 이런 게 없이 새롭게 업무를 모두 적응해 나가고자 했던 나의 에피소드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적응력이 첫 번째 나의 캐릭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응 상당히 중요하다. 신입사원 입장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맡은 업무 상황 속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의 이 프로세스를 바꿈에 따라 그 많은 불편함이
뭔가 좋아지게 바뀌었다. 편의가 훨씬 나아졌다. 이런 거 계속 강조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내가 강조했던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나는 이것을 심평원에 가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이런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개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메인 소재를 이렇게 정하시고 그 안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모두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그리고 고객 응대, 그리고 이런 창의성, 의사소통, 갈등 해결, 자원관리 등등 이 심사직 합격하신 분 사례를 가지고 참고를 하라고 넣어드렸으니까 꼭 보십시오. 길이는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궁금한 거를 면접관이 물어볼 겁니다. 내가 꼭 강조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왜 나는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 왜에 포커스를 더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왜를 얘기하시면 항상 좋다. 참고를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평정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평원의 평정표인데요. 이 5가지를 평가한다.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자세,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나의 이런 공익적인 사고,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경력에서 쌓았던 이 지식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게 심평원이라고 하면 심평원에 오셔서 어떻게 쓸지 이런 걸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런 창의성을 발휘를 했다.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행동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으로 이어지더라. 이런 점. 그리고 의사표현이라고 하면 PT나 아니면 우리 토론상에서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런 점들을 결론으로 끝맺음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이런 부분과 나머지는 뭐 인사,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강조할 게 있다면 성실입니다. 직업적으로 나는 끝까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내고자 했다. 아까 메인 에피소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채점표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평가를 받겠구나, 이런 형태로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지원 동기도 왜 왔는지를 묻게끔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강조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원 동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초반에 나의 어떤 이미지를 결정짓는 건 결국 지원 동기입니다. 자기소개를 해봤자 대부분 다 암기를 해오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 입사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역시나 심평원의 인재상입니다. 여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익적인 사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심평원은 건강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강 증진 당연히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문성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고, 어떤 의견도 포용하고 최대한 이런 전문 지식을 강화하여 나만의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는 항상 뭔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하여 하나라도 더 행동하겠다. 이런 형태의 캐릭터입니다. 통합 인재상, 이런 거를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의 신뢰를 받았던 사례까지 뻗어 나가시면 됩니다. 키워드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꼭 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실제로 어떤 면접에 가든 많이 물어볼 텐데요. 이 장단점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성 검사를 대부분 다 하셨을 거예요. 인성 검사에서 강조를 하셨던 나의 캐릭터와 일치하면 됩니다. 인성 검사도 실제 비슷한 유형으로 질문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앞에는 A라고 했다가 중간에는 C라고 하고 마지막엔 D라고 하고 이런 형태로 다르게 하는 이런 분들은 불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좋지 않게 시작을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나의 캐릭터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공공기관에 적합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라.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장점 중에 가장 신입사원으로 추천을 드리는 3가지는 적응력. 나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습득하여 2명 이상의 역할도 해낼 수 있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 번 맡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한 사람이다. 그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중에 제일 좋은 것. 이런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긍정의 성향을 꼭 강조를 해주셔야 된다. 이 3가지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요. 뭐 이것 아니어도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께 장점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점도 어떤 아무거나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무상에서 맡게 될 그 업무 상황 속에서 나의 이러한 단점이 어떤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할 것인가, 이런 거를 꼭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런 단점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를 한다. 극복을 하면 단점이 아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이 단점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치관 평가입니다. 아까 메인 에피소드를 쭉 보시다 보면
아니면 내가 이 이야기는 면접에 가면 꼭 해야지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의 나의 캐릭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적극적이고 뭔가 관찰을 잘하고 아니면 꼼꼼하고 실수를 덜 하려고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겠죠. 그래서 메인 에피소드를 먼저 픽스를 하시면 장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이 에피소드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워크북에서 빈칸으로 드렸죠. 그래서 요 워크북에 최대한 끄적끄적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도 하셨던 분이 있었다. 나의 이 문서상에 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면접 보실 때요. 상당히 좋으니까 워크북을 나만의 최고의 교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요. 내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나의 인생에서의 가장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을까?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로 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쭉 한번 파트 2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 자기소개 가장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필수죠. 자기소개 플러스 지원동기인데 심평원은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동시에 뭔가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원동기를 먼저 앞쪽에 어필하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 지원 동기가 뭔가 추상적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심평원의 심사직으로 행정직으로 내가 왜 왔는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왔다, 이것을 하면 누가 이로운데, 그리고 이걸 하고자 결심했던 이유가 무엇인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뭐 등등등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죠. 출발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심평원에 왔을 때 나는 이것을 꼭 하고 싶어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이런 목표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조를 하셔야 된다. 나머지는 이 자기소개 예시도 넣어드렸으니까 요 부분을 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브리핑 형태로 가면 됩니다. 나는 누구다. 실제로 나는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성과를 내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지식 강화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임상 경험과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나는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 있고요. 어차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아예 묶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여러분들 한 번씩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심평원에 정말 임상 탈출을 위하여 교대 근무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지원 동기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솔직하게 있으실지언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심평원에 왜 채용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라. 그래서 나는 과거에 신생아 쪽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근무를 했던 나인데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나는 왔다. 그 이유가 나는 어떤 이유다.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어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나의 활용 가치를 심평원에 이야기를 하시는 그 부분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다 합격하신 분들의 이 자기소개입니다. 그리고 심평원이 잘하는 점도 메인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게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가장 내가 기여 방안이 크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르시는 거 하나,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시범 사업, 가장 관심 있는 건 시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는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협업은 여러분들이 같이 동료와 함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에피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초과 달성과 조기 달성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나는 했는가,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와 함께 일을 했기에 더 시너지가 났다, 이런 부분 얘기하시면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사항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하여 많은 동료들과의 시너지가 났다, 이런 스토리로 꼭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갈등은 이 협업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빠른 해결점을 찾아 나는 제안을 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나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런 조직에도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연 현상을 없앨 수가 있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시면 갈등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갈등을 통하여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갈등을 통하여 성장한다. 그래서 공동 목표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이런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은 많이 물어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업무 초반에 아무런 인수인계라는 것이 없이 실무에 투입됐다, 이런 거 좋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을 할 때 가장 바빴을 때 동료가 한 명이 빠짐에 따라 내가 3명 이상의 역할을 다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괜찮습니다. 이런 힘들었던 경험을 통하여
나는 결국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결국 해낼 수가 있었다. 이런 형태로 일을 잘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가치관 끝까지 하고자 하는 나의 이런 태도 다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꼭 체크를 하십시오. 힘들었던 경험을 너무 개인적으로 가기보다는 반드시 조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라. 개인적으로 힘든 것을 얘기하라고 하게 되면 뭔가 취업을 놓고 또는 이직을 놓고 공백 과정 속에서 고민을 했던 여러분들의 진실성, 진정성 있는 그 고민했던 흔적들을 그대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여러분들의 경험, 그 안에서의 행동 이런 점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원칙을 지켰던 경험, 이건 하나씩 다 있어야겠지만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양심상 속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공정한 일 처리를 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의료 쪽이라면 안전일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의 정보가 있다면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에피소드가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의외로 심평원은 이 민원인을 많이 만나는 그런 직종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악성 고객, 악성 민원을 응대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거나 고객을 만족시켰던 사례가 있느냐 의외로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정말 더 감동을 주었다, 만족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메인 에피소드에 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겁니다. 최대한 내가 이런 고객들의 편의 개선, 불편 사항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역할을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이유와 나의 행동 과정을 꼭 정리를 해두신다면 이 질문은 뭐 어렵지는 않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항상 내가 계획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뭔가 틀어졌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세우고 결국에는 해낸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 개인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점을 분명히 어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 하나가 이 동료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 많이 PT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토론도 많이 합니다. 참고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희생했던 경험, 조직을 위해서 희생했던 경험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던 나의 행동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없다고 하시면 최대한 내 나름대로 신입을 도왔다. 약자를 도왔다. 이런 조직 안에서도 무언가를 했던 사례 정도는 꼭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빠르게 보려고 이렇게 10가지를 보았으니까요. 여기까지 듣고 어떤 식으로 내가 에피소드를 풀어나갈지 메인 소재를 정하면 이것 위주로 돌려막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질문 물어본다고 또 얘기했다가 이 질문 물어봤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의 에피소드를 정해두시면 어떤 질문을 묻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써다면 또 두 번째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두 번째 에피소드로 꼭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면접이 짧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더욱 내가 준비했던 나의 에피소드를 어떻게든 얘기하고 오셔야 후련한 면접이 되실 겁니다. 면접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초반에 반드시 나는 왜 왔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자 왔습니다. 나라는 캐릭터는 화합 관점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 조직에서도 다른 사람과 이런 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동료에게도 항상 다음과 같은 화합 관점의 평가를 듣습니다. 가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귀찮아도 나서서 많은 사람의 편의를 최대한 좋게끔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최대한 이런 부분을 강조해 보셔라. 내가 심평원에 가면 누구한테 이로운지 이런 부분을 이타적인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거를 듣고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포함을 해서 모든 에피소드 픽스와 함께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번 주 안에 최대한 해두셔야 다음 주부터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자기소개로 한번 이야기도 해보시고 이런 실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론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고 이제는 실전으로 정리하시고 말해보시고 계속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배포를 해드리니까요. 이 워크북의 이 예시와 함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잘 설정을 해두셔야만 나중에 면접에 다가오면서 그래도 떨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기거리가 나는 픽스가 되었다라는 든든함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해보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톡방에 남겨주시고요. 같이 최대한 합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이와 그리고 PT 이런 부분에는 저희 메인 컨설턴트인 김성진 컨설턴트와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다들 합격합시다. 감사합니다.